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을입니다. 두 사람 다 뭐 굉장한 엘리트 아닙니까? 스타급이죠. 스타급이죠.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스타워즈. 예, 예. 동별로 또 성격이 좀 다른 곳이 바로 강남을입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네, 주택과 교통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사저널TV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 격전지, 지금 총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불붙고 있는 격전지를 깊이 있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 오늘 또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남갑을 한번 했고 이번에는 강남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에 맞서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진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 다 뭐 이 굉장한 엘리트 아닙니까? 대단한 엘리트라고 봐야죠? 스타급이죠. 스타급이죠?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스타워즈. 예, 예. 전현희 의원은 치과 의사이면서 변호사. 의사이면서 변호사, 네. 그죠? 그러니까 저기 변론도 하면서 그러니까 치약 취업까지 하는 거죠. 예, 예, 예. 18대 비례대표로 하다가 20대 들어서 네.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남 의뢰 지역구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던 그런 의원입니다. 박진 전 의원, 네. 뭐 이 박진 후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두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취재를 했어요. 옛날에.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실 다 만났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스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강남 보수 이 지역에서 당선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당선됐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지역, 강남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상도 쪽 정서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또 부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지역 정서가 맞고 네. 본인 스스로가 강남구에 관련된 현안들을 정말 밀도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강남 특히 을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깨고 있어요. 아하. 그런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남이 이전만 하더라도 보수 후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인데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네, 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네.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민심 위반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보수정당 찍어줬더니 뭐 변했냐 네. 이러면서 민주당 쪽으로 성향이 넘어가는 듯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나타났었고 치열하게 또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김종훈 후보 네, 네, 이른바 협상의 글래디에이터 네. 한미 FTA의 결정판 주역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당선이 안 되는 예. 끝고 전현희 후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럼 박진은 누구냐? 박진 후보는 정말 대단한 거지. 우리가 기억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할 텐데 예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외교할 때면 이 외교 무대에 나갈 때면 항상 옆에 정말 붙박이, 예, 붙박이처럼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딱 붙어있던 사람이 바로 박진이에요. 예. 이른바 뭐 돌고래 박진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엄청 했었던 그 정도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때 보면은 박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YS의 한글 연설은 안 들리는데 네. 박진의 이 유창한 누구냐 저 사람 어디서 공부했어? 옥스퍼드 저 사람 왜 하버드 영국식 출신이니까. 악센트가 있어? 이랬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만큼 스타입니다 말 그대로. 네. 종로에서만 3선을 냈죠. 그렇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이 거쳐간다는 이 종로에서 3선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강남의 우여곡절 끝에 공천이 된 겁니다. 강남으로. 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왔는데 결국은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강남 정서에서는. 물론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현역을 좀 더 잘 알고 박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조금 모를 수는 있는데 일단 선거전이 시작되면은 연령대별로 지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소 다르다 보니까 구분이 될 텐데 그런 만큼 저는 얼마만큼 지역 정서에 파고들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본 것이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받는 것이 아닌 것이 강남 을 지역인 걸 잘 알았거든요. 여기가 보면 개포동, 네. 일원동, 또 세곡동 이렇게 네,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별로 또 성격이 좀 다른 곳이 바로 강남 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네. 여기
보수층에서 와서 깃발 꽂으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이미 입증이 됐죠. 그렇죠. 생각은. 그런 이미 만큼 입증이 됐고.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떤 선거가 나올지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강남구니까 보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겠지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적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예. 체감적으로도 알 수가 있겠어요. 요거 한번 과거 그 선거 결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을 지역 지난 20대 총선 때 선거 인수가 15만 3,099명이었습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51.46%포인트로 그 당시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 44.41%, 한 7%포인트 정도 앞서서 당선이 됐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도 지금 강남구청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순균 후보가 46.08%로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를 한 6%포인트 앞서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 지역, 배 소장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강남이니까 통합당 쪽에 유리할 거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진 후보도 사실은 삼선 의원을 했지만 간단치 않은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대개 이제 언론에 쭉 동행 취재했던 걸 보면 민주당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친근감, 그렇죠. 그리고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박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선 의원을 지냈고 또 외교 통일위원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풍부한 어떤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당선되면 사선 의원이니까 그 힘으로 내가 더 강남을 발전시키겠다. 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반문 성향이 강한 곳이 또 강남이거든요. 네.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어요.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낮으면 더 크게 영향받는 곳이 강남 3구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두 사람의 승부를 상당히 박빙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상당히 지역 관리가 잘 돼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반문 정서가 강하다. 네. 이것이 과연 박진 후보가 얼마만큼 박진 후보가 가져갔냐 이게 중요한데 네. 박진 후보가 지역의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인상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서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개포동, 또 신규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전현희 후보든 박진 후보든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곡동, 일원동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집값 문제가 또 해결 안 된 것이 또 여기는 또 임대주택자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표심은 어떨까? 구룡마을은 어떨까? 그런데 제일 큰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은 역시 연령대별 투표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강북 지역이나 또는 학생들이 많은 서대문과는 달리 이 지역에 대규모 대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표를 할 것인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이 바로 강남 3구의 특징이거든요. 과연 이들이 정말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박진이라는 사람을 지역구의 보수 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투표율이 결정짓는다. 여기서 적어도 투표율이 50% 이상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에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의지가 강해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적어도 20대, 30대, 40대 50%를 훌쩍 넘느냐 안 넘느냐 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적어도 60% 이상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으로 보는데 잠깐만 이 지역도요. 강남갑의 태구민, 태영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골고루 보거든요.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잘했냐? 또 하나의 공천에 우리가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을 지역 주택과 교통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반문 정서가
그 부분이 발현이 될지, 그 부분을 박지원 후보가 잘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런 변수,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지역 내 인지도라든지 이해도,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이런 인지도라든지 지역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